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언행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편향을 보이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가움직임 이중근 교수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맹추격을 하면서 이 지사 측에서 좀 초조감을 느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뭐 전략적 인내를 한다. 예. 원팀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사이다 발언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예. 좀 청량한 순한 사이다가 아니라 톡한 사이다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본래 사이다 발언, 뭐 이재명 사이다 발언 이거 자체가 좀 웃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든지 자기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재명 이제 지사의 이 화법은 아주 톡톡 끊어지는 그런 화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자질구레하게 또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탁 요약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사이다 발언이다 이랬는데, 사이다 발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유권자가 사이다 발언을 굉장히, 근데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에 이제 정치 행태라든가 이거하고 사이다 발언하고 연계시키면 저분이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남의 말은 무조건 이제 부인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번에도 또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이게 뭐 이 민생 뭐라고 하냐면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날치기 해라. 응? 예.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논리가 뭐냐면, 논쟁이 심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런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내 평소에 내 소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 그럼 이건 뭐예요? 뭐 국민이 많은 사람이 원하면 무조건 그게 옳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지. 그게 또 많은 사람이 원한다는 증거가 뭐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는 정부 내뿐만 아니라 네. 당정 간에도 여야 간에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느냐 예. 아니면은 선별 지급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고 있는데, 그렇죠. 어느 것이 반드시 국민들한테 또 민생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이 말로 보면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날치기를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80석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180석을 주었으니까 그 180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날치기라도 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러한 인식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뭔가 독단적인, 뭐 성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독재적인 그런 어떤 그렇죠. 인식을 갖고 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의회 정치에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의 그 헌정사상 늘 주장되어 왔던 것이 의회 정치와 관련된 날치기 문제거든. 이건 날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치기를 해라 그랬더니 말이 좀 심하면 그러면 강행처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행처리든 날치기든 의회 정치라는 것은 수기의 정치예요. 거기서 여야 정당들이 정당에 소속된 그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통과시킨다. 그럼 180세 이야기하지만 이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다 끝까지 안 돼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인 수단으로 다수결이지, 의회 정치 무조건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사고방식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무슨 엉뚱소리냐. 그 얘기죠. 네. 이러니까 180석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여라.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보니까 어디
이 뭐야 지금 재건축 그 예정된 거기도 이제 거기 새로 살고 있어요. 예. 그 아파트 큰 단지인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이거 말이죠. 2년 때문에 전부 자기들 그 새 살던 사람 내보내고 본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야죠. 예. 예. 들어왔는데 그래요. 이 사람- 엄청난 전세난을 일으키고 국민들한테 그게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짐을 버리는데 이사 와가지고 짐을 버리는데 여기는 좀 평소 작으니까 거기서 큰 가구 가졌던 걸 전부 내놓더라고. 예. 왜냐하면 거기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자기 집에 들어왔던 사람도 지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참 예?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어이없는 일이죠. 예. 정부가 이런 일을 예사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런 국민이 그건 이제 다수가 아니니까 소수니까 니들이 당해도 싸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더구나 정부가 난색을 피우거든. 예. 정부가 재정을 살림을 사는 정부가 이게 돈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는데 아니 정부가 뭘 하든 누가 뭘 하든 그냥 날치기를 밀어붙여.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앞으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이 부분도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인가요? 예. 거기서 이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이 되면은 재난지원금을 주어서 소비를 진작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위로금. 위로금이다.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오히려 창궐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럴 때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도 없으려니와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피해가 가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계층과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두텁게 해줘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20% 상위 이쪽은 이 코로나하고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소득이 훨씬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거기다가 대통령도 20만 원 받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 방송 녹화하는 1층에 있는 음식점 거기는 지금 저녁 손님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똑같이 받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금의 성격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손실을 입고 있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에게 가능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건데 아니 부자들한테 돈을 막 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돈을 안 썼습니까? 그 부자는 뭐 코로나든 뭐든 자기 쓸 돈 다 쓰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이렇게 줘봐야 그거 가지고 이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죽어가는 그 소상공인들이 그 자영업자들 그 상권을 어떻게든 지켜주자.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무조건 돈 많이 풀면 된다. 왜 그거 가지고 지난 뭡니까 그 총선에서 재미를 봤다. 이 기업을 못 떨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알바생까지도 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건 아닙니까? 사실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주로 알바생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예산은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 특히 기재부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 편성이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도 패싱하고 해라. 그러니까 총액만 증액시키지 않는다면 꼭 정부하고 합의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법상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국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기재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재부 관계없이 하라는 이 발상 자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앞으로 국가 경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옳은 건 무조건 옳은 거야.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나갈 그런 개연성이 다분한 그런 인격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점을 보면 이제 앞으로 대선 나가서 자기의 목표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경영할 책임을 지고 싶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스로를 다듬어야죠. 이 인격도 다듬고 자질도 다듬고 말이지 정책도 다듬어야 될 텐데 저런 식으로 툭툭 쏘는 사이다 발언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 앞으로 끝까지 사이다식 발언뿐 아니고 정책도 그걸 추진해 나가는 그것도 전부 사이다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게 얼마나 심한 갈등 구조를 또 만들겠다고 이러는지 굉장히 정말 지금부터 벌써 어떤 일이 생길지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비 경선 과정에서 바지 발언 또 그 외에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발바꾸기를 했다 이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지지율이 빠졌고 그 대신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급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리얼미터가 12, 13일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26.4, 이낙연 15.6이에요. 근데 이낙연은 7.2%가 급상승했습니다. 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91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26.9, 이낙연 18.1인데 여기서도 이낙연은 5.9%가 이렇게 급상승했어요. 오늘 서울신문이 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27.2, 이낙연 16인데 여기서 또 이낙연만 4.5%. 다른 사람들은 뭐 빠지거나 아주 극소하게 올랐는데 4.5%로 급상승했어요. 사실 저 AB 경선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아직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만 이낙연의 그런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여전히 정체 상태.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 이러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 수도 있고 이 경선 일정이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예정대로 뭐 하든 안 하든 이낙연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9회 말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전략을 좀 바꾼다. 그러니까 본인 표현대로 원래 사이다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다가 좀 국민들한테 순하게 청량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저 바지 발언할 때 그 톡한 인상처럼 거기에 돌아가 버리니까 과연 이재명 전 지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너무 지금 말씀하신 독하게 하는 거죠. 아니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바지 한번 더 벗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웃으면서 했더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텐데 그 쏘아 보면서 정세균 전 총리 그 눈빛 보고 사람들이 와 이거 무섭네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그다음 바지를 벗는다는 거 연상되는 게 뭡니까? 왜 바지를 벗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특히 여성들이 완전 모욕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성 지지율이 이낙연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이재명을 앞서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우습게 하는 데다 특히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니까 남자가 거기서 말이지 뭐 바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보니까 기본소득 가지고 막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그 대표 브랜드로 해가지고 내세웠는데 윤희숙이한테 막 맞았거든. 엄청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내가 제 1회 과제를 한 거 아니잖아. 공약 1과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저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말 신뢰성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이제 본래도 그러긴 했지만은 특히 이제 요새 와서 아주 이를테면 문재인 친문재인 여기 그 세력에 대해서 아주 또 지금 말 인심을 막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뭐냐 저 사람 막 강단 있고 말이지 소신 뚜렷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냐. 풍량에 따라서 그냥 아주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구만 이런 이제 인상을 주니까 이재명 씨보다는 든직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이낙연 오히려 솔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이재명 지사로서도 1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중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럴수록 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보다는 참을성이 없네 뭐 이렇게 꼬집었던데, 지도자는 그런 위기 또 화가 났을 때 그걸 절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화를 내면, 그게 청와대도 뭐 요즘에는 좀 덜 나오던데 여차하면 대통령이 경로했다. 대통령이 경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도 최근에 좀 여러 후보들한테 난타를 당하다 보니까 자제력이니까 절제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지사의 뭐랄까 날카로운 면, 이런 것을 보여준 바람에 가장 덕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같다. 왜냐면 문 대통령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훨씬 잘 참네.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참으려고 그럴 거거든.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비판 들었는데 그것이 아주 마음에 영 안 드는 그런 말이 탁 나오는 순간에 언론 무슨 어떻게 한다든지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될 소지가 다분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지. 그런데 지금 이 여권 이 대선 경선 이제 본선이죠. 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이재명 지사가 바지반으로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겨냥했는지 이낙연 측에서 또 하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형수 쌍욕건을 딱 쳐들고 나섰어요. 예. 그쪽에 좌장이 서른 의원입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형수 쌍욕건, 배우 김무성 건, 또 하나는 해경군 김씨 건 아닙니까? 이 쌍욕건을 가지고 서른 의원이 탁 비수를 들이댔대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형수 폭언을 들어보면은 여성들이 겁난다. 이렇게 한다. 본질적으로 이 지사의 흥결, 약점, 문제점이 드러난 사태라고 봐야 한다. 말하자면 이 전 대표 상승이 바로 이 지사의 이런 흥결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녹음을 들어본 여성들은 정말 놀랍다. 그런 얘기를 진짜 했구나.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면서 서른 의원이 본격적으로 형수 쌍욕 문제를 들이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거론할수록 다 또 들어보려고 하고, 이게 영향이 없냐 하면 그때 뭐 다 나온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쇼킹한 걸수록 아무리 옛날에 나왔더라도 그때 잠잠해졌어. 이게 잠잠해질 수 있어. 이래 되거든, 심리가. 김대엽 안 봤습니까? 예. 이해창 병풍. 나중에 노무현한테 다시 병풍이 그러니까. 치명상을 주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그냥 넘어갔어. 이래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이 형수에 대해서 쌍욕한 거, 그 다음에 형에 대해서 이재선인가 그 사람하고 생전에 전화하면서 엄청 쌍욕, 이걸 저 다 들어봤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아무리 원한이 맺힌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사이에서도 그런 욕은 안 나옵니다. 그럼요. 너무 심한 욕을 형이고 뭐고 형수고, 특히 형수는 여자 아닙니까? 그 옛날부터 형수는 엄마 대신이거든. 예? 네. 그 형은 아버지 대신 있는데, 세상에 어디 거기다 대고 그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욕설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형수 문제가 아니고 형 이재선 씨 뭐 고인이 됐죠.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다든가 또 무슨 시정에 와서 무슨 이권 개입, 그것은 그 형수가 아니라 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 형수한테 요구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예.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핑계는 그거야. 네가 저 엄마한테 무슨 소리 했냐, 어떤 소리 했냐, 그건 내가 형수한테 그런 소리 하고 당연하지 이러거든. 똑같은 소리 하지 않았니 이러는데, 세상에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만약 자기가 정말로 형이 엄마한테 대해서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느껴서 화가 났다면 자기가 그걸 모범을 보여야지. 더 심한 말로 그렇게 형수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정말 그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저렇게 됐나. 그 다음에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에 있을 때인가 언제 보니까 시의원이 뭐 네. 발언하니까 화가 나니까 욕설 하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야,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서 말이지 누가 공격하면 그냥 가만 안 놔둘 것 같다. 아니, 국회에서 공격 자체를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민생 가지고 왜 저래? 한마디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 정말 그 성격이요. 대단하더라고. 그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하는 데서 거기서 말이야 시장이 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나가다. 너 뭐 하는 욕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다. 아, 이거 정말 성격이 저래가지고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뭐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오면서 인기를 끌었고, 또 경기도정이라든가 또 과거 성남시정도 상당히 잘 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행정이나 이런 것은 참 잘한다. 그런데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은 역시 그 지도자에 걸맞는 품격과 품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품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자성을 하고 자기의 그런 이미지랄까 좀 불안한 이미지, 과격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급상승한다고 해서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오히려 독한 사이다가 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저 정책 그 내용이 좋다든지 앞으로 국가 경영의 그 구상이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든지 인격이 대단하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이다 발언했다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유권자들이 사이다 발언 그게 속 시원해서 대통령 시킨다 이런 거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투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정말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의지가 확고하다면 사이다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